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지난번 강연하고 나서 많은 분들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배우거나 또 목사님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진료실에서 정말 20여 년 동안 임상하면서 만난 분들의 얘기가 많이 녹아져 있고, 저게 내 얘기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치유함의 자유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분노 조절 장애, 제가 오늘 교회에서도 한번 강연한 적이 있는 주제인데요. 크리스찬들은 화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된다가 절반, 안 된다가 절반입니다. 그 답을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화나는 상황에서 화가 안 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보호 본능이거든요.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 여기 남자분 계시지만 누가 와서 따귀를 딱 때리러 갔어. 근데 그냥 웃나요? 화가 나게 돼요. 그것은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나를 화나게 하거나 나를 상처 주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기독교인이라고 막 억누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화에 주관적인 해석이 붙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나? 나를 우습게 하나? 도대체 날 뭘로 보나? 이런 감정들이 포함되면 화가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들 겪어보셨어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통 체증은 정말 짜증이 날 정도겠죠. 더 놀라운 거는 보복운전 당해보신 분. 소심하게 이렇게 들어보세요. 저도 당해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한번 차선을 바꿨는데 앞으로 끼어들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빵빵거리고 정말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그 정도.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은 112에 신고하신 분도 계세요. 운전하다가. 왜냐면 강변북로 끝까지 다 따라오시더래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얼마나 위협이 느끼겠어요. 그래서 112 신고하실 정도로 그럼 또 묻지마 범죄. 또 지하철에서 막말려. 막말하는 거 있죠? 왜 어른 위아래 상관없이 말 함부로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 화를 잘 낸다는 거는요, 사실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건데, 마음에 단단하고 덜 예민하면 상처를 덜 받겠죠. 그래서 지난번 아마 강연 때 제가 단단한 마음의 근육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지. 화를 잘 낸다는 거는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 저 사람 화 너무 잘 낸다. 그러면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구나.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자존감이 낮구나. 자존감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혹시 어떤 장면에서 화내셨는지 기억나세요? 여기 보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잘 아시네요. 장사하는 분들 앞에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노하신 장면이 나오죠. 얼마나 노했냐면 막 이 물건들을 다 던질 정도의 어떤 분노 폭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셨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도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감정을 다 가지셨다는 거죠. 소경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들 많이 나오죠.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불공평한 일을 당하면 의분이라고 그러죠. 분노를 느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그런 감정 표현이나 또는 화가 날 때 그걸 너무 억누르고 또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나는 너무 나쁜 크리스찬인가 봐.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봐. 너무 자기를 탓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또 너무 화를 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잘 보시고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화가 났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한테 물어볼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화나는 이유가 정당한가?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는가? 다른 사람이어도 화날 만한 상황이었나? 그런데 일단 화가 욱해갖고 화가 났어요. 표현을 하면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제가 그때 진료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리를 피해라.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이 이제 7살, 9살짜리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엄마들. 근데 엄마들이 와서 아이가 평상시에 너무 예뻐. 예쁜 짓만 해. 근데 그건 잠깐. 대부분은 아이들이 로봇가 아니니까 엄마 원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잖아요. 밥 먹고 씻어라. 그러면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부글부글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 폭발을 한 별것도 아닌 일에. 그럴 때에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피곤한가? 아이는 정상이에요. 아이는 밥 먹고 난 다음에 씻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화를 폭발하는가에 대해서 봐야죠. 내가 화내는 이유가 정당한가? 다른 엄마들도 이럴 때 화내나? 아이가 그만큼 잘못한 일인가? 근데 화가 나면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 3초 안에 피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방을 나가던가 아니면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가던가 하는 방법들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때로는 있어요. 그 3초가 기억이 안 나서 일단 폭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꼭 반드시 사과. 아이들한테는 아까 엄마가 너한테 너무 크게 화낸 것 같다.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앞으로는 너가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꼭 좀 챙겨주시면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그래도 회복은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화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정신과 의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편가르기. 나하고 다른 거는 무조건 나쁘다는 거예요. 뭐 정치적인 얘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좌파다, 우파다, 보수다, 또 아니다. 남혐, 여혐, 그죠? 노인 대 젊은이, 크리스찬 대 불교 신자나 넌 크리스찬, 비기독교인. 너무나 파와 편가르기가 심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속에 있던 공격성을 분출을 하는 거, 투사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왜? 우리의 상황이 불안하니까. 우리의 상황이 불안하니까. 그것을 상대방에게 그냥 무슨 공 던지기 하듯이. 피구 해보셨어요? 공으로 맞추는 거. 받자마자 또 던지죠. 그런 식이에요. 서로의 그런 공격성을 정말 눈덩이에 부풀리기 식으로 부풀려서 상대방에게 정말 너 죽어라 하고 던지면 그 사람도 너 죽어라 하고 던지는. 여기서 이제 최고봉은 뭐냐면 제가 다음 주 강의가 우울증에 대한 강의지만 이 분노의 최고봉은 자살이에요. 밖으로 향한 분노는 누구를 때리거나 폭력을 가하는 거지만 나를 향한 분노, 그거는 무기력증과 우울증. 거기서 최고봉은 자살. 나를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도움이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안 해. 그것도 분노예요. 자살이라는 게 꼭 어디 가서 정말 자살 시도를 하는 것만이 자살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 나한테 이로운 걸 알아요. 근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졸음운전을 한다든지 쉬지 않고 일중독처럼 일을 한다든지 성형중독,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면서도 더 심하게 성형에 목매단다든지 드라마도 그냥 한두 편 보면서 스트레스 푸는 건 괜찮은데 밤새서 본다든지. 한번 밤새서 본 적 있으세요? 네. 몸이 어떻든가요? 그 다음날? 뭐 속된 말로 맛이 가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다른 일, 뭐 일상생활, 살림이라든지 회사 가는데도 지장이 너무 많죠. 그것 일종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고 분노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자, 화병. 우리나라가 고유의 발달된 특허를 얻은 병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질환은 진단 체계에 등록이 됐어요. 자, 박수. 박수를 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화병이라고 저렇게 영어로 HWABOUNG, 화병이라고 그래서 정식 진단명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화병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다는 얘기죠. 왜 화병이 생겼을까요?
대표적인 걸로 저는 유교 문화가 많이 관여를 했다고 봅니다. 감히 윗사람에게 너가 그런 얘기를 해? 한 살 차이만 나도 어디서 이런 식이잖아요. 또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표현을 안 하고 기대하는 거죠. 알아서 대우해주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했는데 날 알아주겠지. 또 교회에서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알아주겠지. 응? 또는 기독교인은 화내면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짜 평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그랬는데 진짜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가짜 평화.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면서 네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선적인 부분이죠.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또 대표적인 며느리 문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제가 아마 지난 강연에 며느리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싶거든 독립투사가 되라. 감옥 갈 생각을 하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그렇게 어필하기가 쉽지 않다. 자기 주장을 하기가 문화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참는 문화의 미덕인 거죠. 화가 나더라도 전화로 특히 전화로 얼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그것은 진짜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가슴에 유리파편을 팍팍팍 박히는 나는 몰라요. 통화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그 분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만나서 또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 운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다른 점도요. 우리가 그냥 참고 누르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점은 이해를 하고 나쁜 점이 아니라 나랑 다르구나. 며느리 세대는 내 세대와 다르구나. 우리 3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없었어요. 너무 공감을 해주시는데 나와는 다른 세대다. 또 보수와 진보나 남자와 여자도 나쁜 게 아니라 나와는 다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속풀이 처방전을 제가 속 시원하게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화나게 하는 사람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사실 1번입니다. 가장 힘든 거지만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가정교육이 나랑 틀렸나 보다. 세대가 나랑 차이가 많구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화내는 거는 습관이다. 맞아요. 습관입니다. 네. 또 좀 더 나아가서 정말 반복적으로 분노 폭발하고 폭력, 언어 폭력 또는 뭔가를 집어던지고 내가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움츠리게 만들면 그것도 폭력입니다. 네.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비원과 지나가는 이웃의 싸움이에요. 경비원이 화단에 있는 어떤 뭐 풀을 뽑는데 그 화분을 털면서 흙이 튕겨져 나갔어요. 그 이웃에게. 그 이웃이 고소했어요. 그게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흙을 해서 튕겨져 나가서 상대방에게 흙이 갔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폭력으로 간주가 됐어요. 그래서 폭력이라는 게 꼭 우리가 누구에게 정말 물리적인 또는 언어적인 어떤 폭력, 피해만 가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그것도 역시 폭력이 하나다. 더 나아가서는 약간 수동적인 거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과 싸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상을 안 차려줘. 마중 나가지도 않아.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 사실은 이것도 큰 범위 내에서는 폭력이에요. 부부관계를 거부해. 이것도 큰 범위 내에서는 폭력. 큰 범위에서. 반대로 남편도 생활비를 끊어. 그것도 큰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폭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도 너무나 반복적으로 된다면 그거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다. 뭔가 내가 상처를 너무 잘 받고 자존감에 상처가 있고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는 것이다. 또는 화내는 사람의 대부분이 음주가 있어요. 음주가 있습니다. 술 먹고 이제 화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역시 치료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속풀이 할 때 화가 부풀 끓었어요.
정말 남편이 출근하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가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야, 하소연, 속풀이 하죠. 근데 여러분 자꾸 들어보세요. 그 얘기가 나도 모르게 부풀려져요. 남편은 그냥 혼자 아침상 차려 먹고 아무 말 안 하고 나왔어. 근데 어머 어쩌면 그 인간 응? 쌩하고 문 꽝 닫고 나가버렸어. 응? 나를 쳐다도 안 보더라. 얘기하면서 부풀려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도 인지 오류가 생깁니다. 생각이 주관적인 해석이 덧붙여져서 부풀려져서 더 화가 나요. 진짜 가만히 있어보자.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부분 생각 못했네. 그리고 친구는 맞장구 쳐주잖아요. 왜? 나를 위한다고 맞장구 쳐주는데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생전에 그런 사람 처음 봤다. 어머 결혼식에도 이상하더라. 이러면서 이 얘기가 부풀려지니까 이 분노가 눈덩이처럼 또 부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풀이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또 나를 직접 아는 사람보다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좋아요. 상담가라든지 또는 뭐 목회자 상담가, 또 내가 믿을 수 있는 멘토, 또 정말 믿을 수 있는 멘토 언니. 왜 우리 제자 훈련도 하고 큐티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 믿을 수 있는 분에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속풀이 하는데 점집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갔다 온 분들을 제가 상담했을 때 점집에 갔다 온 내용에서 내 얘기가 더 많더라. 점집에서 상담해 준 내용이 결국은 내 생각이에요. 내가 기억에 남아서 어머 나보고 결혼하지 말래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결혼에 대한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과거 연애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 생활을 보면서 어머 나 저렇게 살려느니 안 하는 게 낫겠어. 또는 저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는 정말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해야지. 두 가지 마음이 모두 다 결혼을 방해합니다. 왜? 완벽한 결혼 생활도 자신이 없어. 저 남자 완벽한 결혼 생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벽 기도나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도 나에게 강하게 오는 메시지, 그 부분은 정말 내가 깊게 생각했던 내 어떤 영혼의 뿌리 같은 거예요. 그 뿌리는 꼭 상담가에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상담했을 때, 나 말씀 들었는데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다. 내가 정말, 왜 우리가 골수를 찌르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었다. 기도를 하는데, 뭐 응답이라는 게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음성으로 들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것은 극도의 어떤 소수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그렇고, 대부분은 깨달음. 왜? 인간은 사고하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인간만 반성하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라는 능력 또는 감성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달음이 오고 울음이 갑자기 터지고 하는 것들이, 그 부분은 뭔가를 브레이크스루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관통하면서 가르침이 있는 건 영적인 어떤 제 깨달음, 제 탄생, 제 충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잘 깨닫고 적어놓고 우리 큐티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상담의 일부입니다. 화병이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착한 여자 컴플렉스. 착한 여자 컴플렉스는 제가 말한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인지 심리 치료자가 한 얘기인데요. 너무나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보니까 나의 주장을 못하고 계속 양보만 한데, 계속 퍼주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고갈되는 거죠. 고갈되다 보니까 화는 더 나고 나만 피해자가 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서 분노가 차곡차곡 굳이 저축할 필요 없는데 그쵸? 굳이 저축할 필요 없는데 저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착한 여자는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돌아. 또 오지랖 많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럴 때 와서 음식도 막 나르고, 응? 뭐 새벽기도 다 깨워주고, 그 오지랖 있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힘듭니다.
물론 남을 챙기는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고 기빙의 은사라고 하죠 우리가. 남을 챙기는 섬김의 은사가 더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착하게 보이고자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이에요. 그 의도가 상대를 위한 의도가 아니라 그 의도가 봉사의 의도가 나를 위한 의도인 거지. 내가 좋게 보이고 싶고 내가 욕먹기 싫고 내가 거절하기 싫고 그런 것 때문에 무리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요만큼인데 그냥 이만큼 퍼다 주다 보니까 이제 오는 어떤 부작용인 거죠. 그래도 여러분 제가 오늘 강연하는 게 화를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화를 덜 느끼고 화를 느끼게 되더라도 그것을 좀 뭐라 그럴까요? 우아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좀 더 성숙한 방법으로 승화시킬까? 그런 건데 그러려면은 리스트풀 인지행동 치료자가 얘기한 건데요. R 대인관계에서 내가 평소에 예민하지 않는 법, 마음을 단단하게 상처를 파바박 받지 않는 법. 그것은 상대방에게 너무 기대를 하지 말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죠. 또 엑서사이즈 E 운동. 평소에 체력이 약하거나 이러면 쉽게 피곤해요.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더 나요. 그 다음에 영성. 매일 큐티를 하고 나를 말씀 앞에서 바로 세우고 막 휩쓸려서 그냥 세상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성이 건강한 사람이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영성으로도 건강하다. 그래서 영성도 중요하다. 매일 기도한 말씀으로 나의 추를 제대로 맞추자. 또 사고도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자. 또 감정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그때그때 좀 덜어내고 되도록이면 기쁨이 넘치게 하자. 기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무기처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음악을 들을 때 기쁠지. 또 어떤 분은 사람들하고 막 수다 떨면서 기뻐지는 분이 있고 혼자 있으면서 기쁨이 오는 분이 있고 기쁨을 잃지 말아야 돼요. 기쁨이 바로 저 사람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진정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잣대예요. 저 사람에게 미소가 있는가. 또 역량. 여러분 역량도 중요합니다. 또 생활 습관. 내가 어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요즘에는 너무 많아요. 제가 진료실에서도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잠 규칙적으로 자라, 식사 규칙적으로 해라, 운동하시냐. 제가 속으로 그래요. 이런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거 몰라서 병원 오는 분도 계신가? 그게 아니라 실천이 안 돼요. 내가 실천 잘 안 되는 분. 안 돼요. 이게 생각만큼 어떤 규칙적인 직장을 가져서 억지로 일어나야 되고 그렇지 않는 이상은 뭐 집에서 주부를 하고 계시든지 잠시 휴직이나 휴학을 하고 계신 분들 다 폐인되기 일보 직전인 분들 병원에 많이 오세요. 낮밤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낮밤이 또 뒤바뀌어요. 낮에 마주치기가 싫으니까 낮엔 자버려. 방에서 안 나오고 이제 밤에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찔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분노의 원인. 무조건 화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아까 제가 따귀를 맞으면 화가 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분노를 느끼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불공평할 때. 불공평할 때입니다. 또 하나는 기전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나를 보호하는 방어 기전이다. 또 하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더 화가 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전두엽이라는 거는 본능의 뇌와 이성의 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본능의 뇌는 화가 나는 게 본능의 뇌예요. 우리 식탐이 막 생기는 게 본능의 뇌예요. 다음 주 강연이 이제 식탐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왜 우리 다이어트 작심 삼일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은 먹지 말라고 하죠. 이성은 화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이성이 바로 전두엽이에요. 인간이 가장 발달된 부분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가끔가다는 기능이 저하되면서 조절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또 분노의 영적인 세대에 흐르면서 이어지는 어떤 기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물림이라고 하죠,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는 장면을 많이 목격한 자녀. 또 분노의 그런 기전이 뇌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뇌의 유전자를 받은 나. 좀 더 분노에 노출될 확률이 많죠. 제가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진료실에 오면 꼭 물어봅니다. 주변에 누가 화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드시 있어요. 친정 아빠, 친정 엄마.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으로의 어떤 대물림 또는 유전적으로의 대물림이 있더라. 자, 이제 연습 문제. 저는 늘 청중에 그 이득을 항상 생각해요. 왜? 심리학책 100권 읽는다고 도움 된다 그랬어요, 제가? 안 돼요. 연습 문제를 해서 내가 여기서 강연 듣고 삶 속에 나가서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친구와 6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친구가 없어. 게다가 전화조차 없어. 상상되세요? 네. 이런 일 겪어보셨죠? 네. 이 상황에서 당신은 화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나는 평상시에 어떻게 했나? 1번 반응인 분, 부정적인 반응. 어머, 약속대로 제 시간에 와야지. 얘는 지금 뭐야? 시계 자꾸 보면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 친구를 기다리면서 그냥 딴 일을 합니다. 속은 부글부글부글. 세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 피곤한 나에게 혼자만의 휴식을 주는 참 좋은 친구구나. 어머, 나 피곤한 거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렇게 혼자 기다리면서 책 보는 시간을 주지?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제일 많으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2번이 제일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나오는 게 뭐냐면요. 당위성의 문제입니다. 당위성. 당위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머, 얘 좀 봐. 나는 30분 만에 30분 지켜서 시간에 왔는데 얘는 시간을 안 지키네. 당위성. 누구누구는 시간을 지켜야만 한다. 특히 나랑 약속한 거는 꼭 지켜야만 한다. 왜? 나를 무시하는 거니까. 거기에 또 부정적인 해석을 붙여요. 약속 시간에 30분 전화도 없이 늦어? 나를 무시하나? 나는 설거지도 안 끝내고 왔는데. 그죠? 나는 어저께 밤샘하고도 왔는데. 시간에 딱 맞춰서 왔는데. 이게 무슨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연습 문제 1이었고요. 연습 문제 2. 45분 만에 친구가 간도 크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친구 미안해하죠, 대부분. 오면서부터 삐질삐질하고 이제 올 텐데. 당신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준이 높은 분들은 아까 제가 약간 힌트를 드렸죠? 대부분은 이제 괜찮아, 뭐 늦을 수도 있지. 그러면서 부글부글. 다음부터 너 늦기만 해봐. 나도 늦을 거야. 뭐 이제 이런. 가장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나를 무시한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내가 시간 남아도는 줄 알아? 뭐 심지어는 자리 벌떡 일어나서 먼저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뭐 기다리면서 부글부글 하시는 거죠. 분노를 잘 조절하고 통제를 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이 친구의 당위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나는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지만 이 친구는 나랑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위성이라는 게. 이 친구는 좀 집에서 그런 교육을 좀 안 받은, 시간을 딱딱 지키는 걸 안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엄마부터 시작해서 평소 그냥 10분, 20분은 기본인 거지. 그죠? 그런 가족에서 자랐거나 또는 통제 못할 상황이 있었거나 뭐 핸드폰 배터리가 없었다든지 문 열고 나왔는데 뭐 다시 가서 문을 확인하느라고 늦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있었을 수 있고 그런데 통제를 잘하는 분들은 그런 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서 또 당위성을 인정해주면서 너만의 당위성이 있겠구나. 꼭 나하고 동일하지는 않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기다리면서 많이 걱정됐어. 너무 힘들었지? 그치만 다음번에는 늦지 마. 그냥 너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부글부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걱정됐다라는 나의 메시지를 이용해서, 아이 메시지를 이용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의 배려해 주지만 다음번에는 늦지 마. 나는 제 시간에 오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성숙한 사람의 반응이죠. 제 시간에 꼭 와줘. 응? 일상생활에서의 이제 분노 조절법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3초, 아니 30초라도 참아야 된다. 저도 급한 성격이에요. 말도 빠른 편이고 급한 성격인데 항상 숫자를 셉니다. 환자분 말도 막을까봐 제가 뭐라고 얘기 확 막을까봐 입을 이제 이러고 있다든지 아니면 속으로 숫자를 세요. 또는 아까 제가 어떻게 했죠? 그 방에서 그 자리에서 피하라. 그 자리를 떠나라. 산책을 가거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거나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또 물 마시기. 왜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 냉수 한 잔 먹고 속 차려라 이런 거 있죠. 정신이 듭니다. 번쩍. 냉수 마시는 3초 동안 정신이 다 난다는 거죠. 또 절대 피해야 되는 거는 피곤한 거. 여러분 피곤할 땐 싸우지 마세요. 피곤할 때는 분노의 독은 땀으로 빼라. 재밌죠, 여러분? 분노의 독은 땀으로 빼라. 밖에 나가서 막 산책을 한다든지 1시간 동안 걷기를 한다든지 복식호흡 이런다든지 베란다에 나가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금식하라. 이건 저도 저에게 써먹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금식. 부부싸움을 너무너무 심하게 하는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 부부는 서로를 탓하느라고 상담이 안 돼요. 제 앞에서 그 정도 싸우면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집에 CCTV 설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분들에게 제가 내린 처방이 한 가지였어요. 금식해라. 그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었는데 금식 3일 해라. 그랬더니 그분 나중에 와서 그래요. 싸울 힘이 없어서 도저히 못 그리고 배고프니까 이런 생각이 들는 거야. 아, 별거 아니었구나, 그게. 우리가 인간이 이것만 안 먹어도 이렇게 배가 고프고 서로 손 붙들면서 야, 우리 이거 먹을까? 막 이런 한편이 됐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다는 게 한편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꼭 써먹어 보세요. 너무 화가 날 때는 금식을 해보세요. 자, 연습 문제 3입니다. 아까 제가 화나는 상황 떠올렸죠. 여러분 화나는 상황 다 있으실 거예요. 각자 연습합시다. 남편이 이렇게 해야만 해. 응? 남편이라면 내 말을 잘 들어줘야만 해. 참 많아요. 주부들의 가장 큰 하소연. 아, 남편이 내 얘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응? 또 모든 것은 타이밍인데 하루 종일 회의를 해서 미팅하고 밤 10시에 귀가한 남편. 거기 남편한테 와서 남편은 이야기를 들어줘야만 해.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그러고서는 막 퍼붓기 시작하면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거는 타이밍. 타이밍이 중요하다. 적절한 시간에 유순하게 말하자. 또 자기 그 틀에서 사고방식을 벗어나려면요. 사실 크리스찬들이 다 참 좋은데 굉장히 자기 틀이 강한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만 해야 돼. 말도 이렇게만 해야 돼. 근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이 나랑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기독교인이 아닌 그도 기독교인이 나중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비록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내 눈에는 영적으로 한참 초보인 것 같아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섣불리 막 판단하잖아요. 사고의 유연성. 우리가 얘기하는 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라고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뭐라고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분노의 진짜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상처받은 것도 있지만 쉽게 상처받은 이유가 바로 낮은 자존감. 특정 주제에 더 예민한 분이 있어요. 우리 환자분 중에 어떤 남자분 따귀를 때려서 온 분이 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둘이 같이 있는데 어머 너 얘보다 얼굴 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따귀 맞을 지식이 있다. 이제 따귀 맞을 짓이야. 감히 여자분한테
외모를 바로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들 그런 말 진짜 많이 해요. 심지어는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뭐 살 쪘네, 빠졌네, 화장이 잘 됐네, 안 됐네, 얼굴 부었네, 안 부었네 얘기해요, 안 해요? 정말 싫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외모에 대한 지적은 정말 매너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외모 컴플렉스, 성형 중독으로 이르는 정신과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이 뭐라 해도 그런 거 영향을 안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외모가 자기 컴플렉스인 분들은 그 상처받는다는 거죠. 또 학벌이 컴플렉스인 분들. 자기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화가 더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특정 주제에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불쌍하구나. 저분이 저 부분에 컴플렉스가 있구나. 자, 연습 문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정말 도저히 너무 미운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저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 떠올려 보세요. 정말 인연을 끊고 싶은. 심지어는 친정엄마랑 인연 끊은 분도 많아요. 정말 미운 사람 떠올려 보세요. 자, 용서해라, 용서해라. 쉽게 얘기 듣고 정말 새벽기도 가서 가슴을 치며 회개기도 하고 나는 이것뿐이 안 된다 반성하고 정말 매달려 보셨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상처는 인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옅어지고 흐려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딱쟁이는 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간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없앨 필요도 없어요. 아, 그냥 그 딱쟁이가 나한테 있구나. 그 흉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TOP. 엑서사이즈 TOP입니다. 초월, 트랜센드, 초월. 자아를 비운다.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제가 제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연이라면 차라리 내 인연을 좀 끊고 거리를 돌아. 그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좀 지나쳐라. 척하라는 거예요. 못 본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싫지 않은 척. 척도 중요해요, 여러분. 용서한 척, 용서한 척.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척. 정말 미워도. 척도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버라이드에서 신적 자아. 내 품성을 먼저 바꾸자. 그러니까 너무 내가 과민 반응을 그냥 하지 말자. 영향을 최소화하자. 왜냐면 자꾸 곱씹으면은 더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곱씹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면서 곱씹고, 그렇죠? 또 행복 추구. 세 번째는 내 잘못이 아닌데 정말 용서를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그거는 티끌과 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막 스크래치 낸 거지만 나는 내 행복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게 그렇게 정말 억울하게 만들고 발목을 잡았어요. 그 사건이. 그렇지만 내가 그 사건으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게 사실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냥 나는 내 행복을 추구하는 그거와 상관없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게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에 걸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화가 되어가는 거고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되어가는 거죠. 요셉의 예가 바로 여기 있죠. 요셉처럼 황당한 일들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힘든 일 많이 겪었는데 나중에 결국 가서는 그 자기를 그렇게 만든 형제들을 용서하는 단계에 가죠. 그 기간이 수십 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걸려도 괜찮다. 자, 연습 문제, 마지막 연습 문제. 자, 정말 화낼 상황에 준비 운동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주제는 한 가지 현재 문제만 집중하라. 얘기하다 보면 과거 것들이 어찌나 이렇게 기억을 잘 하시는지
다 속속들이 막 떠오르죠. 그럴 때는. 그렇죠. 무슨 정말 넝쿨 오듯이 그냥 생각이 너무 많으면서 그러니까 남편들이 얘기 좀 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얘기 좀 해면 그냥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하면 되는데 남편들은 남자분들의 성격은 현실적이거든요. 여기서 그 문제만 얘기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감정적이니까 과거의 것들이 그냥 막 나온 무서운 거죠. 또 변명과 논쟁은 피해라.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말 탁 맞고 내 얘기만. 왜? 그동안은 분이 넘치니까. 그리고 다 내 언급을 한 다음에는 들어라.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쓰라고도 해요. 적어라. 적고 그냥 읽어라. 자신 없으면.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요점 전달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강연하지만 너무 요점 전달하고 싶은 게 많지만 잘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 책에 있는 구절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책에 제가 그 얘기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해라. 여러분, 내 품성도 바꾸기가 힘들어요. 남편의 품성이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제가 다음 강연에 결혼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행복 지수는 떨어지는 거예요. 결혼식장 날이 제일 피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말 하면 미혼 남녀들은 또 실망하실 텐데 그래도 결혼은 하십시오. 그다음부터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불순물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이 사람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불순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불순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순물에 집중해요. 그리고 그걸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서 당위성을 요구해. 또 이 불순물 빨리 없애. 내 불순물은 보이지 않고 저 사람 불순물을 바꾸려고 하는 것. 바꾸려고 들지 마시라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 또 두 번째는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하는 것도 없다. 너무 크게 많은 것들을 바라지 마라. 상대방이 다 내 마음 같지 않다. 자, 나와 같은 생각을 상대방이 해주시면 아마 이 세상에 관계의 갈등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로봇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우리를 다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나답게 다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과 그 고유의 특성들이 다 있는데 그 다른 점을 오히려 좋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생각하시면서 정말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